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7번째 이야기를 할 성신건업의 최원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대해서 이어서 지난주에는 농막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토지, 이제 대지라 그러죠. 이제 딱 집을 짓고 토지 매입과, 그러면 그 토지를 샀을 적에 풍수가 좋은 대지 그냥 고르는 법과, 그 대지 위에 건축을 할 시 그 방향과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적에 풍수 인테리어, 그 다음에 건축 비용과 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에는, 땅에는 용도가 있다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할 적에 대지를 사면은 좋은데 대지가 좀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리고 나는 또 대지일 것 같으면 마을 안에 있다든가 마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라든가 나만 떨어져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고르는 것이 좀 독립된 공간,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세요. 하시는데, 토지를 구입을 하실 적에, 즉 대지를, 집을 짓는다는 전제에서 토지를 구입하실 적에는 꼭 봐야 될 게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중에서 가장 좋은 방향이 남향집이라 그랬어요. 남향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항상 따뜻하고, 또 그 온화한 기운이 드는 곳. 그래서 남쪽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땅 찾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 게, 좋은 땅 찾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의 용도를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땅이 그럼 좋으느냐, 가장 좋은 땅은 계획관리겠죠. 계획관리인데, 그 다음에 보존관리죠. 농지인데 전답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풍수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꼭 그 땅에 보면은 산소가 있던가 묘가 있던가 이래요. 좋은 땅은 이미 그 다른 돌아가신 분의 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흔히들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그 단지 이제 조성해 놓은 곳, 그러니까 다 조성해 놓은 단지를 구입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게 임야예요. 임야이기 때문에 이제 구입 조건이 맞으면 좋은데 구입 조건을 모르고 이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파는 사람이 산지 전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오수관로로 다 연결하고, 아니면 정화적으로 묶고 대공을 파고 해서 모든 걸 해놓은 상태로 팔면은 나는 건축 신고만, 건축 허가만 내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땅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단지 조성을 해놓은 거를 또 구입하려면은 이 많은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좋은 땅을 찾아야 돼요. 좋은 땅을 찾았다고 해도 그 땅을 100%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들고 가서 이 땅에 대한 내역, 등기부 토지대장 등기권리증 다 떼어봐야죠. 그 다음에 이 압류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대출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풍수를 넣어야 돼요. 풍수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미신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풍수를 그렇게 믿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집을 짓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제로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개발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집보다 중요한 게 땅이구나, 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풍수가 좋은 땅을 고르는 것. 그 뭐겠습니까? 배산임수. 그러니까 뒤에 산을 두르고 양쪽에 자청용 500호가 있고 앞에 강이 흐른다 그러면은 배산임수로 명당짜리라 그러죠. 그런데 산과 산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땅을 혈터라고 그러는데 명당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보면은 다른 데는 바람이 막 부는데 거긴 바람이 안 불어요. 기온이 다른 데보다 몇 도 정도 따뜻해요. 이게 명당짜리예요. 왜 명당짜리를 찾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자는 곳. 그래서 풍수로 집터를 고른다 말이, 옛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직관이 묘자리를 보러 다니고 집질자리를 보러 다니고, 옛날에 왕들이 왕궁을 옮길 전엔 천도를 한다 그러죠. 왕궁을 옮길 때 직원을 몇십 명을 동원해서 몇 년을 자기 그 천도할 성을 질 땅을 찾습니다. 이게 100년을 보고 짓는 거거든요, 성을. 근데 내가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는데 100년을 보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성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좋아야 되겠지만 내 후손들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편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풍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달 자리를 찾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있고 또 나쁜 기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운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흔히들 느끼는 게 기운이라 그러면은 그냥 좋고 나쁜 기운,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쉬운 예를 들면은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딱 하면은 처음에 딱 느끼는 느낌이 차가우면은 냉기, 또 따뜻한 느낌을 느끼면 온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이 차가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손이 따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지를 갔을 적에 사람이 몸으로 느껴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나쁜 땅은 마음이 안 가요. 그런데 좋은 땅을 가면 왠지 이렇게 편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이런 좋은 명당터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야 될 이제 방향 중에, 대지 중에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 서향도 괜찮고 동향도 괜찮아요. 북향만 아니라면. 근데 남향에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남쪽이 먼저 들어가야 돼. 남서든지 남동이든지 남쪽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르실 때, 집터를 토지를 매입하실 적에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거고, 두 번째는 많이 땅을 샀어요. 대지, 예를 들어서 집터를 샀는데 그 대지 위에 건축을 하는데
이 집 방향이 어느 쪽이 좋으냐. 앞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좌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좌향이 뭐냐면은 집이 앉아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좌향이. 그리고 간자라고 있는데, 간자는 뭐냐면 산, 사이간자를 쓰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 그를 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볼 적에 내가 산 봉우리를 보고 지어야 될 곳이 있고, 산과 산 사이를 보고 집을 지어야 될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산 봉우리를 보고 지어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모두 산 사이를, 그러니까 산과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보고 집을 지어서 또 해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것은 그 분의 그 갖고 있는 기운이 어떤 기운을 타고났냐. 근데 땅이 강인데 내가 강이면은 서로 강이니까 힘들겠죠. 근데 강약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양이 맞대. 음양이 뭐겠어요?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입니다. 그 음양의 조화라 그러죠. 그래서 조화롭게 사람이 사는 공간을 음양의 조화, 음양의 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향과 간자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건축을 할 그 대지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땅 속은 모르잖아요.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 뭐 누구 묘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맥이 흐르는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맥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집터만큼은, 다른 데 괜찮아요. 특히 내가 쉬는 공간, 안방이라면 안방, 작은 방이면 애들 방이면 애들 방, 여기는 수맥을 꼭 보시고, 수맥을 보는 건 간단해요. 이제 전문가가 봐주는 것도 있는데, 엘로드가 있고 다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엘로드라는 것은 꺾인 철사를 2개를 쥐고 자기가 걸어가다 보면은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맥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맥에 대해서 이제 나쁘다만 얘기하면 왜 나쁜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맥파라고 그러지 수맥이라고 하진 않아요. 수맥파. 그러니까 수맥파는 저주파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는 고주파예요. 근데 파장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햇빛을 뭐라 그러죠?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 가시광선. 그것도 일종의 유해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농작물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롭긴 하지만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래 노출하면 좋을 게 없는 것도 햇빛입니다. 근데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피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늘만 지으면 돼요. 종이 한 장만이라도 햇빛을 가릴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게 힘이 강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모으면은 또 강해져요. 그게 뭐겠어요? 집진판이나 돋보기 같은 경우는 그 강한 빛을 10배짜리를 뭐 20배로 30배로 늘리는 게 돋보기나 집진판이겠죠. 태양광 솔라라 그러죠. 그거를 열을 모아서 축열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가시광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태양열이라 했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 두 번째는 X선이라고 했습니다. X선은 엑스레이를 찍을 적에 X광선이 딱 쏘이면은 통과를 해버리면은 물체가 투영이 안 되겠죠. 하니까는 꼭 그 X선이나 CT나 이런 거 찍을 때 보면은 보셨을 거예요. 많은 판때기를 자기 뒤에다 갖다 놓고서 대고서 X선을 찍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나판입니다. 나판. 나무로 된 판이에요. 그래서
X선은 나판을 통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라 그러죠. 전자기파는 다 뚫어요. 다 뚫어. 뭐 다 뚫는데 하나 못 뚫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판. 알루미늄판은 전자기파를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것은 알루미늄 까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맥은 이제 밀도가 좋은 뭐 금이나 은이 깔면은 좋겠지만 그거는 비싸니까 안 되고 보통 흔히들 까는 게 동판을 많이 깔아요. 저희 집에도 전국 어디나 우리나라 전 국토 90% 이상이 수맥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수맥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 차이겠죠. 근데 이상하게 절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높은 절 옆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밑에서 올라오는 용천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천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내려오는 그 건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물맛을 보면은 탁 쏘면서 시원한 맛, 그 개운한 맛을 느껴져. 이건 뭐냐면은 안반수라는 얘기예요. 용천수 뚫고 올라오는 물이에요. 굉장히 수맥으로 보면 나쁜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스님들이 참 지혜로운 게 그걸 피해서 절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수맥이 굉장히 해롭다. 이제 그거를 일단 어떤 식으로 알아보느냐면요. 수맥이 있냐 없냐는 일단 자보면은 자고 났을 적에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꿈을 많이 꿉니다. 개꿈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했을 때 개꿈이고 여러 가지 기억에도 없는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뇌파에서 그러니까 베타파에서 마이크로파에서 베타파로 바뀌는데 수면에 들어가는 파장 헤르즈까지 맞춰야 되는데 저주파가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못 들게. 그러니까는 깊은 잠을 못 들다 보니까는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자꾸 몸에 쌓이고 추적이 되다 보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맥이 그렇게 나쁘다. 집을 볼 적에는 꼭 수맥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왕 산다 하면은 사는 이왕에 그 지어진 집이라면은 수맥을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인테리어와 풍수, 건축을 했을 적에 다 했어요. 집을 지었으면은 그 인테리어 풍수라고 하죠. 인테리어 풍수라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북쪽으로 문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창을 덜 내고 남쪽이나 서쪽으로 많이 내라. 그건 뭐냐면은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쪽은 해가 뜰 적에만 햇빛이 들고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쉬고 더 자야 되는데 햇빛이 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더 자기는 거 방해라니까는 창을 막던가 암막 커튼을 쳐요. 그래서 햇빛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창을 낼 필요 없겠죠. 그러면 깨어 있을 적에는 햇빛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거의 하루 낮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다. 그러면은 10시간에서 8시간이 햇빛이 마루 깊숙이, 거실 깊숙이 햇빛이 들어온다면 좋겠죠. 그게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남쪽으로 현관문을 내는 게 좋고, 그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방하고 마주보면은, 현관하고 마주보면 그것도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걸 적에, 여러 가지를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들어오자마자,
마주보는 거울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안방을 안 칠 적에는 아늑하고 깊숙한 곳, 그러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수맥이 없는 곳, 이런 것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림을 하나 걸더라도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런 거를 그림을 걸어 놓으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그림, 꽃 그림 이런 거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건축 비용을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건축 비용이 얼마입니까? 근데 건축 비용은 정찰제가 없습니다. 뭐 얼마짜리 집, 100만 원 갖고 평당 50만 원 갖고도 질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평당 1000만 원 갖고도 못 짓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의 내용이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 어떤 자재를 갖고 집을 졌느냐, 단열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그다음 인테리어를 뭘로 했느냐, 바닥재는 뭘로 깔았느냐, 지붕은 뭘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축 비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건축 비용이 한 500~600만 원 평당 들어요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축업자가 생각하는 500~600만 원대 건축 비용 대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500에서 600만 원대 건축 비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은 산정을 할 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데 얼마고, 또 내가 요거를 추가했을 적에 얼마 비용이 나오느냐, 요거를 통계적으로 아시는 게 좋고, 건축 비용이 뭐 공시가로 이건 평당 얼마고 요거는 평당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로 들쑥날쑥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평균치 값을 집을 매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오픈된 자재에다 오픈된 금액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요 규정에 맞게 집을 지었고 요걸 넣어주고 요건 안 해주고 요렇게 해서 이 금액입니다라는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현장에 짓게 되면은 대부분 건축업자는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좋은 자재보다는 그보다 조금 낮은 자재를 쓸 테고, 또 고객은, 건축주는 좀 좋은 자재로 좋게 이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짓는 거니까. 그런데 서로 의견 충돌이 대립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말다툼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업자를 바뀌게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냐? 안 들어옵니다. 남이 손대던 거는 업자들은 손 안 대요. 고생을 하게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업체에서들 보면은 평균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네 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나오는 것이지, 건축비용은 그 물가정보지에도 없어요. 그건 전 건축 금액은 얼마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커튼을 해도 아주 좋은 커튼 할 수 있고, 싱크대를 해도 아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싱크대도 자당 뭐 20만 원짜리 있고 자당 뭐 80만 원짜리가 있어요.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도 싼 타일, 비싼 타일, 평당 뭐 5~6만 원짜리 가는 거 있고, 뭐 15만, 2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마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단열인데, 집이 원래 따뜻한 집은 없어요. 조금 이제 난방비를 조금 했는데 그 열이 안 빠져나가고 오래 가두는 게 뭐겠어요? 단열재입니다. 단열재를 좋은 걸 쓰면은 큰 집이라도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게 좋은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고 싶다면 세세하게, 나는 단열을 이렇게 해야 되고 싶고, 싱크대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일랜드 식탁을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좌변기, 세면기, 욕조 이거는 얻은 거 써야 된다. 이래 세부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이제 기성화된 집, 주문주택이지만 이게 보편적인 일반형하고 고급형하고 두 가지 모델로 짓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금액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금액이 정찰제죠. 딱 정해져 있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딱 금액이 정찰제가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건축을 할 시에는 이제 처음에 예산을 뭐 한 땅값, 건축비 포함해서 3억을 잡았다. 거기에 플러스 30에서 50%는 더 잡으시는 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업자한테 상의를 많이 해보시고 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저도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 강의도 하고 건축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데 참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요. 이 집 따뜻해요. 따뜻한 집 없습니다. 따뜻한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열내지 않는데 사람같이 몸이 열이 안 나요. 집은 난방을 하면은 따뜻해지는 거고 냉방을 하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한 집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을 찾는 거죠. 얼마나 내실이,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으냐, 내구성이 좋고 얼마만큼 AS가 잘 되느냐, 이런 걸 봐야죠. 근데 현장에서 짓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AS견이 보통 법정으로 1년일 겁니다. 1년에서 2년.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곤란한 경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적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로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코로나도 심하죠. 대출 규제 심하죠. LTV, DTV 다 강화돼 있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은 실용성 있게 자그마하게 짓고, 땅도 큰 땅 사지 말고 건축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진짜 내실 있게 짓는 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 크게 지으면 집 머슴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집을 크게 지으면 집 머슴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작게 지면은 약간 불편을 하더라도 일단 집의 노예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풍수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상징성있고 라는 대로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7번째 풍수와 건축 이야기, 다음번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